안녕하십니까, 코인 눈사람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이 뭐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게 되는지 차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의미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기술적 분석은 흔히 차팅이라고도 합니다. 차트를 보는 행위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가격 변동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는 분석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하는 것일 뿐이지 정확하게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떨어진다, 100%를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좀 더 낮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높은 가능성에 베팅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과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와 이 회사의 매출, 펀더멘탈을 보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 가격 변동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오로지 차트만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식과 달리 코인에서는 대부분 투심에 의해서 가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술적 분석이라 하면 현재 가격과 이전 가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주된 기초는 자산의 가격 변동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별할 수 있는 추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현재 가격과 이전 가격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 지배력을 분석. 자산의 가격은 매도세와 반대되는 매수세의 반영이고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투심이 들어오지 못하면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서 보면 바이오주는 실체가 없지만 높은 투심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도록 이끌어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기본은 투자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건지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음, 높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갖춘 조건에서 더욱 신뢰. 이 이야기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과 적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그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형성된 가격이 높다면 이후에 많은 거래를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다시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이라면 제가 예를 들어 큰손이라면 세력이라면 시장가로 아예 높여버리거나 차차 계단식 상승을 제가 직접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왜곡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갖춘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기술적 분석을 이런 종목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분석 지표를 사용한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직접 차트를 그려서 추세선을 그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트레이더들은 기술적 분석 지표를 보고 다음 추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형성되는 가격은 대다수 트레이더들이 그 가격을 받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하락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하락에 베팅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 보조 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단순 이동평균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가가 어디죠? 여기죠? 양봉의 종가는 위쪽, 음봉의 종가는 밑에 쪽인데 그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죠. 지수 이동 평균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중 이동 평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전 종가보다 최근 종가의 가중치를 두는 수정된 버전의 단순 이동 평균입니다 돼 있죠. 지수라는 것은 이 5일간의 예를 들어서 평균을 이동 평균선으로 5일선을 나타낸다고 할 때 5일간의 평균을 단순하게 5로 나눠서 하는 게 있고 앞에 쪽으로 올수록 높은 가중치를 두고 뒤에 쪽에 있을수록 낮은 가중치를 둬서 한 번에 상승이 많이 한 경우에는 빨리 따라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 게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이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상대 강도 지수
RSI 지표입니다. RSI 지표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을 단순히 추적하는 단순 이동 평균과 달리 오실레이터는 수학적 공식을 가격 데이터에 적용한 다음 사전에 정의된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생성합니다. RSI의 범위는 0부터 100 사이입니다. RSI에 대한 설명은 뒤쪽에 좀 더 있으니까 우선 사전적인 정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 이 가운데 빨간 선 있죠? 일반적으로 14일선이나 21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14일선이나 21선의 이동평균선을 따라 흐르는 두 개의 가로 방향 줄로 구성됩니다. 두 개라는 게 위와 아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잠재적인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시장의 변동성의 95%의 표준 편차를 곱해서 풀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준 편차 내에 있을 때는 이 종목은 표준 편차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맥스 값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표준 편차 범위 밖에 있으니 과매수권이다, 곧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상방을 크게 이탈한 경우에는 하방으로 내려오는 이런 식의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토캐스틱인데요. 스토캐스틱도 RSI와 비슷하게 과매수권과 과매도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술적 보조 지표입니다. RSI와 비슷하게 20 이하에서 매수, 80 이상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 활용할 수 있지만 스토캐스틱에 관한 것도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시그널, 트레이더들은 보조지표를 보고 자신들이 보는 트레이딩 시그널, 상승 시그널이나 하락 시그널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RSI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 현재 RSI 값 기준으로 70 이상의 값을 보여준다면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RSI가 30 이하로 하락하면 과매도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 라는 시그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면 RSI가 강하게 상방을 뚫었고 가격이 상승했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RSI 값도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RSI가 30 이하로 떨어져서 이후에는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를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그널로 분석을 하고 이러한 보조지표 값을 같이 본다면 나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보는 것처럼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니며 기술적 지표를 통해 상당한 양의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돼 있죠.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게 가짜였던 겁니다. 이를테면 하락 시그널이 나왔지만 하락하지 않고 더 상승하는 경우나 상승 시그널이 나왔지만 상승하지 않고 더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노이즈를 잘 걸러내기 위해서는 매매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조지표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지표는 단순히 보조지표로 자신이 본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보조 수단일 뿐이지 절대적인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만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매매 봇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비판, 안 좋은 점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평가들은 많은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이 지지선과 저항선 같은 동일한 유형의 지표에 의존한다면 이러한 지표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은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와 많은 투자자들이 똑같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본다면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방법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여러 지표를 사용하는데 모두가 동일한 전략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전략을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한다 라는 근거에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적 분석이 분명하게 특히나 코인에서는 앞으로의 가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나은가에 대한 비판과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조합하는 것보다 기술적 분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은 보통 장기적 투자 전략과 관계가 있지만 기술적 분석은 단기 시장 상황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트레이더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한 진입 시점과 탈출 시점을 결정할 때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한 예로 미국에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형 투자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오로지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수학자들만 뽑는다고 합니다.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떤지 성장 가능성이 어떤지 이런 식의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보다 오로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수학자들로만 직원을 꾸려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이 회사에 대한 기사는 나올 겁니다. 이렇듯 많은 비판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유리한 가격에 진입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린이 벗어나기 지난번 시간에는 코인판에 대해서 기본적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차트를 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앞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찍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스스로가 공부해서 종목을 발굴하고 누군가가 찍어준 종목을 매수할 때 이러한 기술적 분석의 도움을 받아서 매수를 한다면 같은 종목이라도 남들보다 더 낮은 평단에 들어가고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그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술적 분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